촬영을 나가기 전 오늘 촬영할 내용을 미리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래봬도 저 준비성 있는 남자라고요. 쓰레기로 가득한 바다 풍경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요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도 다 환경오염 때문이래요 글쎄. 그래서 저는 제가 먹은 뒤처리는 깔끔하고 확실하게 치웁니다. 진우씨 잠깐만요. 이거 분리수거 안 해요? 분리수거 해야죠. 분리수거 할 거예요. 예. 조금만. 일단 여기다 잠깐만 있고 내가 조금 이따 다시 만나러 올게. 분리수거 할 거예요. 예. 다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버리는 쓰레기는 제대로 분리해서 버리고 버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함께 나눠 쓰고 그리고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제품까지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법 소개합니다. 제대로 된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위해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의 손만 거치면 쓰레기도 자원이 되는데요. 자원순환 강사 이경숙 선생님. 제가 요즘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요즘 좀 많이 시켜 먹거든요. 네. 먹을 땐 너무 좋은데 네. 먹고 나니까 치우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쵸.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와요. 근데 이렇게 이물질이 많이 묻었어요. 네, 많이 얘는 재활용이 안 돼요. 그냥 이대로 버리면 쓰레기 봉투 네. 꽉 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위를 좀 오려서 잘 버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부피를 최소화해서 버려라. 그렇죠. 음식 종류에 따라 포장 용기의 재질이나 모양이 각양각색, 종이 상자에 붙은 스티커나 테이프 등을 떼어내고 음식물이 묻은 플라스틱은 물에 한번 헹군 다음 같은 재질끼리 분류합니다. 특히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나무젓가락인데요. 잠깐 쓰고 버려지면서 환경 오염도 되고 다시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 나무젓가락 때문에 우리 청소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다치세요. 이렇게 나무젓가락처럼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칼이나 깨진 컵은 신문지에 돌돌돌 말아서 안전하게 버려야 합니다. 배달뿐만 아니라 택배를 많이 받다 보니 냉매 제품도 집에 점점 쌓이는데요. 내용물을 따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하지 말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버리기 전에 겉에 쌓인 비닐류를 제거하고요. 표면에 있는 작은 스티커들까지 완전히 제거한 후에 버려야 올바른 분리수거라고 합니다. 얘는 일반 쓰레기예요. 왜요? 얘는 재활용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도 스티로폼이고 얘도 스티로폼이에요. 그럼 얘도 일반 쓰레기죠? 아니에요. 스티로폼 중에 보면 우리 고기나 생선을 샀을 때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밑에 맞아요. 파란 줄, 빨간 줄가 있는 네. 애들. 얘네들은 스티로폼에 여러 가지 색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1위로 들어가요. 얘네는 재활용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런데 이렇게 하얗게 된 애들 있죠. 네. 이런 애들은 재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묶어서 따로 내놔주시면 돼요. 분리수거가 가능합니다. 요리할 때 필수 재료인 각종 소스들, 내용물을 완전히 비워내고 물로 한번 헹군 다음 플라스틱 통에 넣어주면 됩니다. 생수통도 겉에 쌓여있는 비닐류를 제거하고 부피를 줄인 다음 분리수거 통에 넣으면 됩니다. 분리수거 생각보다 제대로 하기 쉽지 않죠? 제가 오늘 이렇게 알려드렸지만 딱 4가지만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비운다, 비운다, 헹군다, 헹군다, 그 다음에 분리한다, 분리한다, 그리고는 섞지 않는다. 지 않는다. 네, 이렇게 4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네. 우리 쓰레기 양 3분의 2로 줄일 수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제대로 된 분리수거,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잘 버리는 게 힘들다면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곳은 제로웨이스트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친환경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데요. 수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집안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요손당으로 가지고 와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비치를 해놓는데요.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무료로 가지고 가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무료면은 뭐 제가 지금 여기서 보고 마음에 들면 그냥 바로 가져와도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고 바로 가져가셔서 무료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나에게는 고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보물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코너인데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품들도 눈에 띄는데요. 세탁을 하면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미세 섬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옷은 천연으로 이제 항균이 되기 때문에 세탁을 하지 않아도 쾌적하게 입으실 수가 있어요. 제품을 만들 때부터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제품들입니다.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으로 바꿔 쓰는 건 어떨까요?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경우는 썩는데 무려 500년 이상이 걸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회용품으로 이제 한 번 쓰고 한 번 버리는 것보다 여러 번 재사용해서 사용하는 제품을 사용하시기를 저희는 말씀드리는데, 보시면 이렇게 대나무 소재로 되어 있어서 폐기 시에 생분해가 빨리 되는 제품들도 있고요. 스테인리스 실리콘 빨대처럼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빨대도 있는데, 실리콘 빨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벌려서 내부 세척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래서 편리하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고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는 노력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대표적인 자원 재활용 가게입니다. 여러 물건들이 빠르게 생산되고 소비되는 요즘,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나한테는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또 필요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일단은 무언가를 만들려면 뭐 탄소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위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면 작지만 작은 실천, 네, 그런 걸로 되게 보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곳에는 많은 시민들이 기증한 제품들은 물론이고 일반 회사에서 기증한 새 제품들, 그리고 공정무역 제품 등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부들은 10원 한 장도 아끼는 그런 마음이니까는 시중에 다른 가게 같은 데서 2만 원짜리 같으면 여기서는 뭐 3,000원이면 사니까는 마음에 아주 쏙 들지요. 이런 가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알뜰한 주부님들이 즐겨 찾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물건을 사는 것도, 그리고 이곳에서 봉사를 하는 분들도 모두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또 구매하신 구매청산들 또 그런 기부가 되면 이게 또 저희가 또 1년에 한 번씩 또 불우한 이웃을 돕거나 또 사회적인 또 그런 데 저희가 또 다 이게 봉사 나가니까 뭐 그런 점에서 뿌듯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기증받은 물건들을 판매한 후 얻은 수익금은 주위의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구도 살리지만 주변에 어려운 이유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돕는 이제 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증도 너무 훌륭하고 구매하시는 것, 봉사하시는 것도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실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간의 편리함으로 지구를 병들게 한 쓰레기들,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환경오염, 이상기후 변화로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버려진 물건도 다시 쓰고 제대로 분리해서 버리기,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주 자연의 품에 안긴 담양의 복합형 리조트를 찾아 수영장과 온천 업무를 해봤는데요. 뛰시면 안 돼요. 다이빙 금지예요. 오전 업무는 빙산의 일각, 오후에는 더 열심히 일해 볼란가? 아직도 비가 오네. 아니, 오후에는 이제 객실 업무를 보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근데 저 이 옷 입고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그게 편하게 입는 옷이 네. 가장 청소하기도 편하고. 청소부터 하면 네. 될까요? 그럼 먼저 객실 청소하기 전에 일단 정비된 방을 먼저 보여드리고 네. 어떻게 청소해야 되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청소가 끝난 방인가요? 네. 이건 정비가 끝난 방입니다. 슈퍼가 있어? 스위트룸이고요. 스위트룸? 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탁 트인 거실과 또 하나의 거실로 착각할 만한 욕실, 사계절 뷰 맛집 스위트룸에 가족끼리만 단란하게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가족탕 객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 객실은 이제 전직 대통령께서 주무신 방이어가지고 진짜요? 응접실에 이제 사인까지 걸려 있습니다. 진짜요? 사인이 달려있어요? 여기 그러면 좋은 기운이 조금 있겠다. 그렇죠. 여기 소파라도 살짝 앉아볼게요. 기운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기운을 좀 받아가야겠어요. 네. 오, 기운이 느껴집니다. 대통령의 기운이 느껴져요. 아마 앞으로 잘 되실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실 것 같아서 네, 멋진 감사합니다. 알바생을 모시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시트를 네, 다 시트를 벗을까요? 싹, 네, 네. 선배님 제가 사실 경력자예요. 혹시 선배님도 주걱을 쓰시나요? 네? 주걱. 주걱이요? 선배님들은 모르시네. 이거 주걱은 뭐예요? 주걱을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데. 주걱을 이렇게 할 때 주걱을 이렇게 하면 더 편해, 이렇게. 아래 들어서 놓고 안으로. 오, 쉬운데요? 선물 포장하듯이 착 접어섰어. 보기엔 간단해 보이는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안으로. 아이고, 잘하시네. 잘하시네요. 이불 갑니다. 시트 위에 여름용 이불을 깔고 윗부분을 착 접어준 다음 베갯니까지 갈아주면 침구 청소가 끝나고요. 욕실까지 싹싹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 스위트룸에서 제가 기운을 느꼈었죠. 지금 청소하고 나니까 쫙 빨렸어요. 그 기운, 오늘 저 거기서 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선배님, 저 청소 마치고 옷도 이렇게 예쁘게 갈아입고 왔어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 제가 경력이 있었거든요. 아, 이 그러세요? 청소 경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체크인도 경력이 있어요. 경력직이에요. 그러시나요? 네. 그러면 비가 와서인지 체크인 시간이 되자마자 고객님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가까운 우리 지역에서 여름 휴가를 즐기려는 고객님들을 위해 더욱 철저하고 안전하게 방역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6. 사실 여기 수영장. 우리 지금 간식 좀 먹고 하면 안 될까요? 아까 보니까 여기 돈가스랑 치킨 있더라고요. 저희 새참 먹을까 하는데 새참 좀 먹어도 될까요? 네, 오세요. 아, 지금 튀기시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아, 이게 한 마리 이렇게 네, 통닭이네 진짜. 네, 통으로 되는구나. 초벌을 해온 거라. 소리부터 맛있는 통닭에 수제 돈가스도 튀겨내고요. 밖에서 먹어야 더 맛있는 김밥을 직접 말아보는데요. 재료를 넘치게 넣어준 다음 퍼지지 않게 잘 말아주면 이게 맞나? 선배님 눈치도 봐가면서 잘 말아주면 이렇게 하면 맛있어. 물놀이로 허기진 배를 채워줄 매점의 베스트 메뉴 3총사 통닭과 수제 돈가스 그리고 김밥.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레이는 소리. 아니 진짜 여러분 이게 냉동이 아니고요. 진짜 수제가 맞습니다. 진짜 그 맛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그 경양식 집에 가서 먹었던 그 옛날 돈가스 소스 맛. 튀김옷부터. 사실 물놀이 후에는 컵라면이 최고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곳에 가면 꼭 매점의 맛 느껴보세요. 다시 힘을 내서 수영장 마감 업무에 돌입하는데요. 수중 로봇 청소기 샤시기와 업무 교대를 오늘 하는데 고장났대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선배님들이 청소하시. 얼마나 다행이야. 나 내일 왔어 봐. 큰일 날 뻔했어. 오늘 저 수영장에서 못 나올 뻔했어요. 저. 이제 퇴근을 해도 되나요?
아, 수고했지만 아직 업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천 청소가 남았기 때문에 이따 9시에 뵙겠습니다. 9시요? 9시 그때까지 저 뭐예요 그러면? 좀만 놀고 계십시오. 오늘 또 이렇게 고객님들 다 나가시고 청소하고 나서 직원이니까 할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달콤한 휴식을 즐겼으니 다시 일할 차례. 오늘도 고객님들의 지친 몸을 노곤노곤하게 풀어준 온천을 재정비하는데요. 실장님, 네. 현재 이곳은 여탕이고요. 지금 시각은 밤 9시 10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씻고 나왔는데 다시 또 시작입니다. 다시 또 일의 시작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목욕탕 청소를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이 탕은 다 닦아야 되거든요. 아, 닦는 거부터? 아니요, 혹시 노하우가 있을까요, 선배님? 노하우가 있으시면 어떻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맨날 여탕에 들어오시겠네요? 아니, 청소하는데 당연히 들어야죠. 여기는 아까 선배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네, 저쪽도 한번 해볼게요. 나 잘하는 것 같은데? 노천탕에 대온탕, 족탕, 냉탕 등등 각종 탕에 사우나까지. 힘들다. 매일 밤 두 분의 선배님이 청소를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선배님 너무 덥지 않으세요? 사우나 한다 생각하세요. 땀 좀 식히고 와도 될까요? 네. 잠시만. 선배님 여기는 아이스방 없나요? 네? 아이스방. 아이스방은 없어요. 찜질방이요. 양쪽 다 사우나. 진짜 이거 못하겠어. 무서워. 나 이제 씻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저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진짜 사우나에서 일을 하는데 와, 진짜 그 더운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일하는 것보다. 도무지 적응되지 않는 더위. 하지만 매일 이 더위를 견디며 일하는 선배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힘을 내보는데요. 화장기까지 함께 씻어보냅니다. 모든 잡념들 다 날려버려! 청소 후 말끔해진 탕에 다시 온천수가 채워지면 손님 맞을 준비 완료!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은 이제 퇴근하셨죠, 이 시간이면? 예, 이 시간에 퇴근하셨고요. 저도 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제 일을 다 한 것 같으니까 네. 이렇게 앞으로도 저희 고객님들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또 앞으로 또 우리 고객님들의 아주 안락한 쉼터를, 안락한 안식처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죄송합니다. 이거 저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반납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와주셔서. 진짜 갑니다. 네. 지금 광주 언제 가는지 모르겠네. 정말 이래가지고.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즐거움.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싶다면 담양 복합형 리조트 어떠실까요? 강서산 해볼란가? 이런 느낌으로 화보 하나 찍고 가야 되는 대표님, 그쵸? 아우!
고객님들의 차 눈부시도록 반짝반짝하게 세차해볼란가? 가을을 알리는 9월, 여행의 계절이 찾아왔지만 왠지 편치만은 않은 우리들. 여전히 생활 속 거리두기는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집에만 콕 박혀 있으려니 답답함과 스트레스는 한계치. 그렇다면 주목하세요. 경치 좋다. 드라이브. 경치 정말 좋습니다. 야, 정말 이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탁 트인 야외 공간, 눈이 시원해지는 풍경들. 대면 접촉이 많아지는 실내 공간은 최대한 피하고 이동할 때는 내 차로 안전하고 편하게 경북 안동으로 떠나는 드라이브 여행 함께 하시죠. 먼저 찾아간 곳은 경부토청 신도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나름 여행인데 그냥 갈 순 없잖아요. 여러분, 드라이브 여행의 핵심은 뭐다? 바로 드라이브죠. 밥은 어떻게 해결한다? 밥은 드라이브 스루로 차에서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밥 주문할게요. 온라인으로. 보통의 드라이브 스루는 프랜차이즈를 떠올리기 마련. 하지만 오늘의 선택은 조금 다릅니다. 무려 한정식 드라이브 스루! 푸짐한 한상 차림을 도시락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니 어머 이건 꼭 먹어봐야 한다고요. 더욱이 지역에서 난 건강한 식재료만을 고집하는 건 물론 향토 음식 연구가가 직접 만들었다는 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되어서 햄버거나 커피처럼 한정식 도시락도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전 예약으로 간편하게 찾기만 하면 끝! 짜잔! 여러분 보셨죠? 저는 한 번도 차에서 내린 적이 없어요. 이제 정갈하고 맛있는 한정식 도시락 들고 본격 드라이브 여행 출발합니다. 드라이브 스루로 도시락도 챙겼겠다. 이젠 속 시원하게 달려볼 시간입니다. 청명한 가을바람에 기정씨도 한껏 들떴는데요. 구불구불 한적한 길을 따라가며 즐기는 소소한 기분 전환.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첫 목적지 병산서원에 닿았습니다. 병산서원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9개 서원 중 한 곳으로 소수서원과 함께 대표적인 사익서원으로 알려진 곳인데요. 눈앞에 펼쳐진 푸른 병산의 풍경과 낙동강 백사장의 이색적인 매력을 동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와, 여러분 보세요. 경치 정말 좋습니다. 야, 정말 이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이 기암절벽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장관. 더욱이 병산서원은 경북이 자랑하는 언택트 여행지. 특히 9월을 놓칠 수 없는 이유는 배롱나무에 만개한 백일홍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출입구인 복례문을 건너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느낌. 마당 한켠에 자리한 작은 연못 광영지며 병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만대로까지 병산서원 곳곳을 감상하며 답답했던 마음을 덜어내 봅니다. 병산서원의 역사는 무려 고려시대로 거슬러 갑니다. 원래는 풍산 지역에 있던 풍악서당을 서해 류성룡 선생의 조언을 얻어 이곳 병산으로 옮기게 된 건데요. 조선시대 말 서원 철표령에도 훼손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 한 곳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 좋다. 이렇게 병산서원 입교당 마루에 앉아서 병산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새소리, 풀벌레 소리, 정말 고즈넉하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 폭의 그림입니다. 아, 좋다, 좋아. SNS에서 그렇게 핫하다는 인증샷까지 남기면 병산서원 즐기기 완료! 자, 이제 뱃속을 든든하게 채울 시간이죠? 우와,
여러분, 드라이브 스루 도시락입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언택트하게 즐기는 게 바로 그 묘미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또 이 한정식을 도시락으로 만났습니다. 정말 푸짐합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사회적 거리두기. 너무 좋아. 한정식 도시락에 병산서원의 풍경이 더해지면 더 꿀맛 같아지는 한 끼. 소풍하는 기분으로 즐겨보세요. 다시 길을 달려가는 기정씨. 경북 안동이 자랑하는 또 다른 드라이브 명소 월영교를 향해 갑니다. 목책교를 걷는 이색적인 풍경과 잔잔한 호수의 평화로움, 푸른 가로수와 책 읽는 감성 공간까지. 월영교를 빼고는 드라이브 명소를 논할 수 없다고요. 강바람 좋다. 여러분, 안동에 오면 꼭 들려야 할 곳 중 한 곳, 바로 이 월영교 다리인데요. 이 안동 이 호수의 시원한 물줄기, 그리고 이 평화롭고 자유로움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좋다. 폭 3.6m, 길이 387m. 월영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책다리인데요. 조선판 사랑과 영혼으로 불리는 원희 엄마 이야기가 깃든 곳이라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월영이라는 이름은 달빛이 물 위에 비친다는 뜻. 올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야광관광 100선의 이름을 올린 만큼 야경을 감상하기도 그만이죠. 여러분, 이 나무다리와 데크길을 걷다 보면 중간중간에 볼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삼아 쓱 지나가도 좋고요. 이렇게 무엇보다 언택트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가을의 감성과 풍경,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월영교를 좀 더 즐기고 싶다면 진짜 숨은 명소를 놓칠 수 없는데요. 월영교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뷰 포인트! 아는 사람만 안다는 전망대 안동루를 소개합니다. 와, 멋있다. 여러분, 아무도 없으니까 마스크 잠깐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풍경 보이시죠? 이곳 안동루에 올라서면요, 이 월영교와 일대 풍경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호수와 목적교의 그 조화, 이 아름다운 풍경,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는요, 안동루예요. 안동루. 안동루 풍경을 두고두고 눈에 담는 기정씨. 드라이브 여행을 마무리해봅니다. 안동 대표 여행지를 언택트하게, 든든한 한 끼는 드라이브 스루로 간편하게. 여행 참지만 말고 똑똑하게 누려보세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키고 스트레스는 줄이고 내 차 타고 안전하게 즐기는 언택트 여행, 여러분도 즐겨보세요. 주변에 회관이란 이름을 붙인 음식점들을 흔히 볼 수가 있죠. 옛날 그 회관에 그 푸짐한 음식들이 이 머릿속에 아직도 향수로 남아서. 회관이란 본래 여러 사람들이 모여 공익과 친목을 도모하는 곳이라는 의미인데요. 어떻게 우리는 음식점에 회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을까요? 회관이 하나의 문화를 이뤘던 곳, 익산으로 가봅니다. 활어를 운반하는 차네요.
횟감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이곳은 익산에 남은 마지막 회관 골목 지킴이. 보통 우럭은 한 10kg 정도. 광어는 2-3마리. 도미도 한 2-3마리. 겸성어도 한 2-3마리. 생선회 전문점인가 싶지만 회관은 원래 전천후 음식점이었답니다. 제가 이제 하기 시작한 것은 85년도부터 그때는 회관이 중식만 안 하고 다 했어요. 한식, 일식, 양식 그 회관에서 전부. 생선들이 들어오면 주방은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물 종류는 아침에 조금 전에 들어온 생선들도 서둘러 손질을 시작하는데요. 점심시간 하는 거 아니에요? 회 같은 거? 이제 이게 좀 떠나야 돼요. 안 잡아놓으면 바빠서 못 해나가요. 이건 흡사 횟집 주방과 비슷하죠? 마치 뷔페처럼 온갖 음식을 다 다루던 회관이 이렇게 변신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거리가 참 번화가였죠. 옛날에는 뭐 다 정말로 식당 골목이었죠. 회관, 여기가 전부 회관 골목이었어요. 익산에는 익산만의 회관 문화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이전부터 회관들이 골목을 잃었죠. 자꾸 이제 변화가 있잖아요. 이제 회관에서 다 했던 것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양식은 양식집으로 갈라지고 뭐 한식은 한식으로 갈라지고 자꾸 세월이 흐르니까 그렇게 가더라고. 칠, 80년대 회관들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근의 익산역이나 예식장 덕에 2층 연회석까지 갖추고도 늘 만석이었죠. 그땐 튀김 같은 즉석 음식을 만드는 부분과 일식 부분, 또 한식, 양식 부분 분야가 나뉘어서 조리를 하고 음식을 냈습니다. 가짓수가 많이 나오는 걸 회관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가면은 한 11시까지 그 안주 준비원이라고. 풍족함이 미덕이었던 시절, 게다가 한중일 양식까지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곳이었으니 당연히 손님들의 호응이 컸겠죠. 지금도 변치 않은 건 푸짐함입니다. 많이 나와. 근데 오지. 여기가 제일 낫지. 회관 음식을 변형시킨 회정식. 생선회를 메인 요리로 하고 회관 시절의 갖가지 음식들을 곁들이로 내놓고 있죠. 덕분에 요즘은 전국구 스타 맛집이 됐습니다. 익산 KTX 인근 맛집 했더니 여기가 쩍쩍쩍쩍 한 서너 개가 불러가지고 뜨더라고요. 서울에서 이 정도 나오면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회관 음식은 냉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비탕이나 곰탕이나 육개장이나 이런 음식들을 냉장고다가 냉동 보관을 하니까 내가 먹어봐도 맛이 없어요. 좀 생각을 해본 것이 손님들한테 좀 서비스 차원에서 회를 떠가지고 차츰차츰 올라온 것이 지금 회정식이 되었죠. 탕을 끓이던 생선을 냉동이 아닌 생물로 바꾸다 보니 신선함을 더 잘 즐겼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생선회를 중심으로 하는 회관 음식이 나오게 된 거죠. 신선하면서도 저렴하고 푸짐한 음식에 손님들이 줄지었을 건 말할 것도 없겠죠. 손님이야 뭐 진짜로 하루에 한 200석을 3번 정도 가를 정도로 낮에 그 정도로 손님이 많아요. 회 뜨는 사람 하나 있고 그 밑에 보조 하나 있고
탕 끓이는 사람 하나 있고 보조 하나 있고 또 찬 만드는 사람 하나 있고 그 찬 밑에 그 보조 하나 있고 설거지 2명. 이 골목에 유흥업소들이 들어서면서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은 더 이상 이 골목으로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되었죠. 그나마 이제 장사들이 안 되는데 술집을 내줘 버리갖고 이 동네가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폐허가 되었잖아. 저녁 8시 되면은 까맣게 암흑같이 저 혼자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힘들어가지고 문을 닫은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는 손님을 보니까 옛날에 단골 손님들이 오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직까지 이 동네가 죽지 않았다는 그 느낌이 오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단골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단골을 소중하게 여기며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골들과는 이제 친구처럼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가 됐죠. 아주 풍족하게 먹고 배부리 먹고 저렴한 가격에. 마인드가 되게 좋으세요. 이렇게 항상 그 뭐랄까요, 이웃들 많이 챙기시고. 이 동네를 지키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도 챙기게 됐죠. 이제 동네 자체가 없어졌어요. 우리 동네는. 내가 생활이 넉넉해지면은 정말로 우리 그 동네에 양로당에 돼지도 잡고 막걸리도 사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더 열심히 손님들한테 좋은 음식과 신선한 음식을 내고 잡아요. 요즘에는 회관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지는 않는데 여기가 익산에 회관골목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 어렸을 때는 그 회관이라는 그 칭호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회관.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의 정을 나누고 거기서 밥을 먹고 그게 옛날에 우리 문화로 보면은 주막이었지 않을까요? 그 회관이라는 칭호는 원래 이제 중국에서부터 네. 건너왔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더불어서 먹기 시작하는 문화가 생겨나면서부터 이런 회관집들이 성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건너오고 일제강점기 이후로 확산된 식문화의 새로운 트렌드가 바로 회관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익산은 기차역과 예식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회관이 특화되었죠. 이 익산의 회관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가 여러 종류의 음식이 나오는데 온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가운 음식은 차가운 파트대로 뜨거운 음식은 우리가 무슨 스시바에 가면 카운터 바로 앞에 셰프님 바로 앞에 앉듯이 전이면 전, 튀김이면 튀김 이렇게 해서 주방에 계신 분들이 바로바로 즉석에서 먹을 수 있게 주시는 거예요. 잠시 닫았던 식당 문을 다시 열며 신선함에 주력하기로 한 장성만 사장. 생선회를 특화시키기로 마음먹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어서 그 우럭회를 한 게 아니고 옛날에 자가용에다가 뒤에다가 고무통을 싣고 제가 대천에 가서 10kg씩 사다가 그놈을 팔아서 돈을 맹글어 가지고 기름을 넣으면은 그전에는 10,000원어치를 넣으면은 대천을 갔다 왔어요. 여기를 바닥이 집에까지 올 수 있는 그 기름에다가 이제 그놈을 또 팔아 가지고 그 고기를 또 다시 사러 가서 정말로 지금 뭐 말로 이렇게 하니까 그 세월을 버리면 안 되죠. 항상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죠. 오르막길조차 제대로 오르지 못하는 낡은 차에 실어 나르던 생선. 매일 회를 다루면서도 볼 때마다 그 시절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게 된다네요.
이게 도대체 몇 가지예요, 음식이? 와, 이거 그냥 유명한 일식집에서 나오는 생선 회 한상 차림을 보는 것 같은데 두툼하게도 쓰셨네. 정말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진짜 산의 진미가 다 모여있네요. 이거. 가격 대비 네. 비현실적인 지금 상황이에요. 싱싱한 또 대화까지 살아있어. 와, 이 살아있는 것까지. 와, 숙련된 솜씨로.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초장에다 찍었어. 아,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 가격에 이렇게 음식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 살아있는 새우까지. 먹는 음식은 정말로 내가 죽는다는 그런 각오로 음식을 만들어야 손님이 항상 찾아주지.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손님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아침 일찍 손질해 놓은 횟감은 오후 시간이 되면 사후 경직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육질이 부드러우면서도 적당히 탄력 있고 쫀득한 맛을 갖게 되죠. 그래서 화로회는 얇게 썰지만 숙성시킨 회는 두툼하게 썰어 적절한 식감과 감칠맛을 즐길 수 있답니다. 회도 일반 횟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썰어서 물컹물컹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회를 잘 다루시니까 또 숙성까지 시켜가지고 살이 탄탄해요. 근데 우리 그 양식 기술이 우리 수산업에 굉장히 방향성을 높이 올려줬어요. 광어도 80년대 중반부터 광어 양식이 시작되면서 우리 일반 사람들도 광어를 먹을 수 있었지, 그 전에는 자연산만 나왔을 때는 먹지를 못하는. 지금 영양 성분에 보면은 양식 광어가 훨씬 영양가도 더 많고. 이렇게 커다란 홍어는 또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홍어탕을 끓이는 모양인데요. 이 홍어탕 역시 회 정식에 포함되나 봅니다. 저희 집 찌개를 홍어 내장탕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런 음식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가격에 이렇게 주면 좋겠다 하는 그걸 이제 회관에서 갖고 있었던 그 마인드가 거기에 이제 접목을 시켜준 거죠. 단품 가격으로도 만만치 않은 홍어 내장탕인데요. 오랜 기간 회관을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없었더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구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회관 전성기보다 더욱 알찬 회관 정식이 완성됐죠. 이 익산이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진 않는데 또 이렇게 회 정식이 발달한 것도 특이하고. 바다를 끼고 있진 않지만은 바다와 또 가깝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의 그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 회관의 음식과 이 회의 정식의 궁합, 이걸 사장님 조합을 제대로 맞춰서 해놨던 게 사장님의 작품인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소년 시절이었을 때부터 뛰어든 음식점 주방. 그래서 더욱 그에게는 좋은 음식을 푸짐하게 먹는 게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도 손님에게도 마찬가지죠. 장사를 한 사람은 어렵게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만들면 다 성공할 것 같아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내 가족한테 준다는 생각으로 하면. 익산 회관 골목의 그 많던 회관들은 사라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곳. 한국식 뷔페의 원조를 탄생시킨 회관은 이제 회 정식 전문점으로 변신하며 2세대 회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